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그 당독소 유산균의 변화를 준 것 중에 몇 가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당화혈색소를 당독소를 분해한 유산균을 먹었더니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간염 수치가 45%가 떨어지더라. 그리고 사실 AST도 떨어져요. AST도 떨어지는데 통계적 유의성에서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ALT, AST가 사실은 다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 게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주 유의성 있게 이것도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독소하고 이 콜레스테롤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논문을 좀 쭉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 당독소하고 당독소가 LDL 콜레스테롤하고 올린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만 당독소를 없앴더니 LDL 수치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논문이나 이런 그 보고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LDL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 동맥경화라든가 아니면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래서 우리 몸을 상당히 치명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 물질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어하는 것이 아주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콜레스테롤 그 저하제 약물을 먹지만 또 그 콜레스테롤 약물을 먹게 되면 또 부작용들이 또 있죠. 또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들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점들이 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먹었을 때 나오는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런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고용량으로 복용할수록 이런 이슈들이 이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콜레스테롤에 좋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먹었더니 26일 만에 20% 정상인에서 정상인을 더 건강한 정상인으로 만들어줄 정도로 아주 효과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더라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임상 결과에서 확인을 했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LT 값은 뭐 가장 드라마틱했죠. AST 값도 통계적 유의성이 조금 모자라지만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 20% 정도 저감되는 이 결과를 얻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또 다른 데 논문을 찾아보니까 유산균 중에서 특정한 유산균은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담즙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 유산균이 있더라고요. 담즙 분해 활성을 갖고 있는 유산균이 콜레스테롤 수치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보고된 결과를 보고 우리 유산균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제가 추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추가 보완 실험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유산균 중에서 담즙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재흡수되지 않고 배설되도록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 보고가 된 그 동물 실험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때 유산균은 좀 다른 종류였습니다. 다른 종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KF140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당독소 분해 유산균은 동일한 이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것이 워킹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0%이 지금 담즙분해 효소가 저희 유산균에 있을지는 아직 저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결과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면 LDL 콜레스테롤치가 높으면 실제 동맥경화라든가 뭐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들을 오는데 그게 당독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 이 LDL, AG 당독소, 이 AG 당독소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결합된 이
변형된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이 대식세포가 얘를 잘 잡아먹습니다. 잘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대식세포가 이거를 잡아서 이제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대식세포가 변형된 LDL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폼셀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형이 돼가지고 이것이 결국엔 혈관 벽에 들러붙어가지고 플라그를 형성해서 결국 혈관을 자꾸자꾸 좁아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협착증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을 일으켜서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독소가 높으면 LDL 콜레스테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고지혈증 환자들한테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치명적인 역할을 하거나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조절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은 당독소를 없애게 되면 이런 그 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 고지혈증 환자들이 한테서 이게 사실은 이제 고지혈증 환자들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드시지만 이렇게 당독소를 LDL 수치를 낮추는 음식을 하거나 당독소를 낮추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그 합병증이라든가 부작용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섭취를 했더니 임상적으로 당화혈색소도 떨어지고 ALT 값도 떨어지고 AST 값, LDL 값 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하나가 실제 당독소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당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인자들을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이 당독소를 정말 조심해야 돼서, 정말 환자들이 이게 지금처럼 당뇨 환자라든가 고지혈증 환자라든가 뭐 간염 환자든가 이런 그 대사성 질환이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당독소가 낮은 음식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임산부하고 분유를 먹는 아이들, 수유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수유부, 그 다음에 분유 먹는 아이들은 당독소가 낮은 그런 식생활이나 음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음에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